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혹은 길을 가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그 중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인상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금세 멀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특별히 기억나지 않았던 만남이 세월이 흐르며 깊은 유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연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으며 그것이야말로 삶의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인연에는 공통된 성품과 마음가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7가지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하나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중히 해야 하고, 만약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면 그 인연은 더욱 깊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감정과 생각에 갇혀 진실을 왜곡하곤 합니다. 자신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옳았던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옳아지려는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앞에서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를 끌어당깁니다. 심리학에서도 인지적 유연성이라 하여 자신의 오류를 수용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상사와 함께 일할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회의 중 그의 의견이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순간 그는 주저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안이 더 옳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오히려 신뢰가 더 두터워졌습니다. 작은 태도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한 말했죠.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 겸손함과 솔직함이야말로 신뢰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이익보다 옳음을 선택하는 가치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결정을 할 때 손익을 먼저 따집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인연은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서 만들어집니다. 이익이 사라지면 끝나는 관계는 얕고 허약합니다. 반대로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이 불리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거래처 사장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이익이 걸린 계약이 있었지만 그 조건 중 하나가 불공정했지요. 그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조건은 우리 직원과 고객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과는 평생 신뢰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단기적 손해보다 장기적 신뢰를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서양 철학 모두 이런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자는 의로움이 없으면 이익도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고,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옳음을 선택하는 태도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연을 단단하게 묶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인간관계의 신뢰는 거창한 약속보다 일상 속 사소한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정말 9시에 나타나는 것, 이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반드시 끝내는 것, 짧은 문자라도 반드시 답장을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커다란 신뢰라는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큰 사건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관된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쉽게 깨트리게 됩니다.
결국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늘 작은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늦을 때는 단 5분이라도 반드시 미리 알렸고 약속을 어길 상황이 생기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덕분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편안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신뢰는 금처럼 빛났습니다. 작은 책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함께 미래를 걸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세 가지 덕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왜 어떤 인연은 쉽게 끊어지고 또 어떤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견고하게 이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성실함, 옳음을 선택하는 가치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을 두텁게 하여 서로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위를 둘러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이런 성품을 가진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연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덕목은 기쁨과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취했을 때 내가 해냈다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진정 오래 신뢰받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공을 돌리고 작은 도움에도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어떤 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강조하며 빛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이건 동료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입니다라며 기쁨을 나눕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듯은 인간은 자신이 인정받는 장소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태도는 곧 주변의 협력자와 동반자를 모으는 힘이 됩니다. 역사에서도 이런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에 큰 업적을 남겼지만 그는 언제나 국민의 의지가 이뤄낸 것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를 초월해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함께라서 가능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하게 빛납니다. 다섯 번째 덕목은 역경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안정감입니다. 순조로운 상황에서 웃으며 온화하게 지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기분 관리도 실력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만 불안정하면 공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단 한 명이라도 차분함을 유지하면 그곳은 지켜집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늘 불만과 짜증을 품고 있으면 다른 이들은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제 무엇을 하면 상황이 나아질까를 먼저 묻는 사람은 주위에 안정을 줍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지켜내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중용, 종용의 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조율하는 태도는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세워줍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 리더가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불안보다는 평정을, 불만보다는 유머와 낙관을 유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가장 큰 안전을 느낍니다. 여섯 번째 덕목은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습관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한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경험이 없다. 이런 이유를 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를 묻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인연의 길이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몸이 약해 평생 큰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라. 그 말은 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도전이라도 늘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현대 경영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업은 제한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그 제약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삼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인연을 끊고 물러서지만,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며 함께 해법을 찾습니다. 결국 이 습관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실제로 인연을 지속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덕목은 신뢰를 키우는 일상의 마음가짐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씨앗처럼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제만 성실해도 안 되고 오늘만 친절해도 부족합니다. 꾸준히 성실함을 이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한 6가지 덕목, 성실함, 옳음을 따지는 가치관, 작은 약속의 책임, 따뜻한 나눔, 평정한 태도, 그리고 가능성을 찾는 습관, 이 모두 일상의 마음가짐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태도로 매일을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의심하면 상대도 의심을 돌려줍니다. 따라서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를 심고 싶다면 내가 먼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덕목, 일상의 마음가짐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고 태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곧 어떤 인연을 오래 곁에 두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미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곁에 있는데 그 가치를 잊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인연이 되어주고 있는가요?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긴다면 앞으로 맺게 될 인연은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 덕목은 단순한 성품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자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한 원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 태어나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에 인연은 곧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인연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SNS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관계가 쉽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편지를 보내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직접 만나야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과 노력 속에서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튼 하나로 연락할 수 있지만 마음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유동성, liquid relationship 이라고 부릅니다. 즉, 물처럼 쉽게 흐르고 쉽게 흩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속도와 편리함 속에서 오히려 오래가는 인연은 더 귀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덕목들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는 인간관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30년 이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공통점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작은 신뢰를 꾸준히 쌓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을 잊지 않고 챙기거나 약속한 전화를 꼭 걸어주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반복되는 행위가 관계를 단단히 묶어두는 끈이 됩니다. 결국 인연을 오래 지키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성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연은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점에서 내가 원하는 인연을 먼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성실해야 하고, 따뜻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다면 내가 먼저 따뜻해야 합니다.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영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신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작은 약속 하나도 철저히 지켰고 언제나 옳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직원과 협력자들이 평생을 함께하며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인연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고 오래가는 인연으로 자라납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일상 속에서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보다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75년에 걸친 행복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곁에 오래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연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인연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 늘 옆을 지켜주는 가족, 혹은 작지만 변함없는 따뜻함을 주는 동료.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인연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단순히 기대기만 하는 인연인가? 아니면 그들에게도 기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인연인가? 인연은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서만 오래 이어집니다. 단지 받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끊어지고 주기만 해도 지치게 됩니다.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는 균형이 있을 때 인연은 수십 년을 넘어 평생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연은 운명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가꾸어야 하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누구와 어떤 인연을 이어갈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곧 여러분의 삶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귀가 아니라 누군가와 진심을 나누었던 작은 기억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와 나눈 웃음소리, 힘든 시기에 함께 울어준 가족의 손길, 실패했을 때도 등을 두드려준 동료의 한마디.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은 인연의 깊이와 신뢰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연을 소비재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가 끝나면 곧 잊어버리는 관계. 이는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는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고 키워야 할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서양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의 사랑과 관계를 기술 아트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연도 기술입니다.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7가지 덕목, 성실함, 옳음을 중시하는 가치관, 작은 약속의 책임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함,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 습관, 그리고 일상의 마음가짐. 이 모두는 단순히 이상적인 덕목이 아니라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곧 신뢰를 쌓는 기술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태도는 공동체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행동은 주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덕목을 기술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같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노에서 공자는 군자는 화합하되 동화하지 않는다. 준스 하 아부통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자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만 무조건 따라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 진정한 관계는 나의 개성과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조화를 이루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지키려면 서로에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에는 무상우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지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면 관계는 깨지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다시 조율할 줄 알면 인연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적응력, 레실리언스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적응하고 맞추려는 노력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저는 인연을 정원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원은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져 아름다움을 잃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들여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계절마다 새롭게 가꾸면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사라지고 보살피면 세월과 함께 더욱 빛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미 소중한 정원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오랜 친구, 혹은 새로운 동료와의 관계. 그 정원을 얼마나 가꾸어 왔는지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해두지는 않았나요? 작은 물 한 모금의 정성이 관계를 살리고 작은 감사 한마디가 인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인연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라 해도 갈등의 70%는 끝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결국 오래가는 인연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서로를 선택하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은 어떠한가요? 혹시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작은 물을 주듯 한마디 감사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미 튼튼한 인연이라면 그것을 더욱 빛나게 가꾸어 보십시오. 인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우리 존재를 증명하는 거울입니다. 인연을 지켜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과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는 성실함이나 신뢰가 드러나지 않지만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되는 순간 속에서 그것이 확인됩니다. 그렇기에 인연을 오래 이어가고 싶다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오래도록 함께한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인연을 가꿔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결국 시간을 함께 나누며 신뢰를 쌓는 것, 그것이 삶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알았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로 관계를 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심히 흘려보낸 10년은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존중하며 보낸 1년은 훨씬 더 진한 유대를 만듭니다. 결국 시간은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연을 결정합니다. 동서양 철학에서도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세월이 쌓여야 대나무에 마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견디며 쌓이는 시간이야말로 사람의 진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서양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역시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자산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허투루 낭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낼지 아니면 의미 있게 쌓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인연을 불씨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 만남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꾸준히 바람을 가리고 장작을 더한다면 작은 불씨는 오랜 세월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모닥불이 됩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작은 만남이 평생을 지탱하는 불빛이 될 수 있지만 그 불씨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관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빠른 만남, 빠른 헤어짐, 빠른 대체.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느린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느린 관계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천천히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진정한 신뢰가 뿌리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지인을 통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한 번은 오래된 친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나자 그 모임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작은 시간을 꾸준히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기적 접촉의 힘, Regular Contact Effect 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긴 만남보다 짧더라도 자주 이어지는 만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성대한 이벤트보다 매일 주고받는 짧은 안부 인사가 더 큰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는 인연은 없습니까? 시간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잊히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담아 나눈다면 그 인연은 세월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결국 인연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지킨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은 곧 내 삶의 일부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향한 가장 큰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연을 오래 지켜내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말의 힘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화로 시작되고 대화로 유지되며 대화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큰 행동이나 희생이 관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인연을 살리기도 끊어내기도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이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작은 칭찬, 고마움의 표현, 격려의 말들이 관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카로운 말, 무심한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도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한마디 말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한마디 말이 나라를 망하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말의 무게가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인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관계는 금세 흔들리지만 따뜻한 말이 쌓이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 연락해도 항상 따뜻하게 방어줘서 좋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고 이후 더 자주 안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커이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로 짓는 업이라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따라서 말을 조심하고 늘 따뜻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은 오래도록 남아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섣부른 충고나 조언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공감적 침묵, empathic silence이라고 부릅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울립니다. 결국 말과 침묵은 모두 도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연은 살아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건네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가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미처 고맙다고 전하지 못한 가족,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친구, 잘했다고 격려하지 못한 동료,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단한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다시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인연을 가꾸는 말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마워, 괜찮아, 수고했어. 이 세 마디만 꾸준히 나눌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무겁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연을 깊게 이어가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함께 겪는 어려움과 시련입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나 쉽게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서로를 붙잡고 버틸 수 있는지가 인연의 진짜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위기 공유, 이론이라 부릅니다. 즉, 위기를 함께 경험한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보다 훨씬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한 전우가 평생 끊어지지 않는 인연을 맺는 이유도 가족이 큰 병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은 힘들지만 그것을 함께 견딘 사람과의 인연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번 큰 사업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났지만 몇몇 사람은 끝까지 제 옆에 남아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말보다 강했고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관계는 굳건히 이어졌고 지금까지 제 삶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인간을 강하게 연결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함께 겪을 때 인간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섭니다. 표면적인 친밀함을 되듬어 영혼 깊숙이 닿는 신뢰가 싹트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면 그 인연은 오히려 쉽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련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 부다이치크는 어떻게 함께 이겨낼 것인가? 를 묻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갈등 상황에서 책임 추궁형 대화보다는 해결 중심 대화를 하는 관계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같은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역경, 애는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이는 형제보다 깊은 정을 나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만으로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견뎌낸 경험이 새로운 가족 같은 인연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변화와 시련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인연을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 힘들 때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 놓아서는 안 될 인연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련 속에서 끝까지 곁을 지켜준 적이 있는가? 인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폭풍 속에서 함께 서줄 수 있는 존재일 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시련은 두 가지 길을 만듭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단단히 묶는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연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굳이 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조용히 곁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이 관계를 평생 이어가게 합니다. 인연을 깊게 이어가기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덕목은 함께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단순히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정체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 성장 모델, 뮤추얼 그로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관계의 만족도는 단순한 안정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친구끼리 함께 도전을 이어가는 경우 관계가 훨씬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함께 성장하는 인연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제자들의 사고를 자극했고 플라톤은 그 사유를 기록하고 체계화하며 철학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유대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반자적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운동을 시작해 꾸준히 서로를 독려하는 친구들, 함께 공부하며 지식을 나누는 동료들, 혹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나누는 부부들. 이런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야바라밀, 반루오포로미의 가르침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나누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지혜란 혼자 닦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어떤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은 그 인연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는지, 나 역시 상대의 성장을 돕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서로의 발전이 없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인연은 끝없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후 30년 동안 매년 함께 새로운 취미를 배워왔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도전, 등산, 수영, 사진, 그리고 최근에는 요가까지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늘 대화했고 함께 웃었으며 서로의 변화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부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배우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인연을 지켜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떠오르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인연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성장을 선물하는 존재인가? 진정한 인연은 단순히 편안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결국 인연의 깊이는 편안함에서 시작해 함께 성장하는 기쁨에서 완성됩니다. 인연을 오래 지켜내는 또 하나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했더라도 작은 무시와 무관심이 쌓이면 결국 그 인연은 서서히 금이 가고 맙니다. 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깊은 태도입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는 존중을 예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자는 예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단순한 절차나 의식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서양 철학자 칸트 또한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누구도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존중이 관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존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이는 곧 상대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존중을 받지 못하면 관계는 겉으로 이어지는 듯해도 속에서는 이미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는 늘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생각을 존중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큰 위안을 느꼈습니다. 내 의견이 비록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만으로도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존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쉽게 무례해지고 상대의 감정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일수록 존중이 더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내 의견을 들을 가치가 있다는 태도가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불교에서는 존중을 자비 치베이와 연결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며 인연을 깊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존중을 잃은 것은 아니었나요? 혹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며
상처받은 경험은 없나요? 존중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드러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작은 수고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존중의 토양이 됩니다. 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지고 신뢰는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존중 없는 신뢰는 오래 갈 수 없고 존중 없는 사랑도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그렇기에 존중은 모든 인연의 뿌리이자 토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인연이 정말 소중하다면 오늘 작은 존중의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상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 라는 말을 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존중이 모여 관계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됩니다. 인연을 오래 지켜내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 되려는 노력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상대도 그대로 반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윤치라 설명합니다. 모든 인연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만들어지며 그 결과는 다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성실하면 상대도 성실해지고 내가 의심하면 상대도 의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앞으로 어떤 인연을 끌어들이고 이어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울, 뉴런, 미러, 느론. 이론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감정을 따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따뜻하면 상대도 따뜻해지고 내가 차가우면 상대도 차가워집니다. 인연의 본질은 결국 서로의 마음이 반영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스승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벗을 찾기보다 네가 좋은 벗이 되어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찾는 것보다 스스로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오며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 여러 번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7가지 덕목, 성실함, 옳음을 중시하는 가치관, 작은 약속의 책임감,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따뜻함, 역경 속의 평정, 가능성을 찾는 습관, 그리고 일상의 마음가짐. 이 모두는 결국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할 것들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때 인연은 자연스레 맺어지고 깊어집니다. 서양 철학자 키케로는 우정은 덕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덕을 쌓지 않으면 좋은 우정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동양에서도 내가 거울을 맑히면 세상이 나를 맑게 비춘다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지혜가 모두 일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연은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것과 동시에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그들에게 성장을 선물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무게를 더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이 모여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고 싶은 인연이 떠오른다면 오늘 바로 그들에게 작은 행동을 해보십시오. 안부 전화를 걸거나 짧은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접 얼굴을 보고 미소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인연을 평생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은 삶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지켜내는 열쇠는 언제나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래 이어지는 인연을 만들기 위한 여러 덕목과 태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연에는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끝내 이어지지 못하는 관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무상우창하다고 가르칩니다. 인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고통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떠나는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 역시 오래가는 인연을 지켜내는 힘과 같은 무게를 갖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관계의 상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애도와 수용, grief and acceptance 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끝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용이 가능할 때 사람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끝날 때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정중히 남기고 각자의 길을 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대신 끝을 존중하는 방식이었지요. 끝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사실은 가장 성숙한 인연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인연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 한때 깊이 사랑했지만 멀어진 사람, 잠시 스쳐갔지만 삶의 흔적을 남긴 만남, 모두가 내 삶의 일부이며 나를 성장시킨 귀한 흔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떠올리는 인연이 있습니까? 더 이상 곁에 없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기억 속에서 감사함을 발견한다면 이미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끝나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어지는 인연을 감사히 여기며 언제나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만남과 이별 속에서 한층 더 성숙해집니다. 인연은 단순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놓아줄 줄 아는 것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기술입니다.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큰 공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돌아볼 때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지혜는 감사입니다. 오래가는 관계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감사가 깔려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관계는 쉽게 불만으로 채워지고 불만이 쌓이면 결국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간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상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작은 친절도 크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사는 관계를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동양의 전통에서도 감사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스승에 대한 은혜를 갚는 마음, 바오엔날,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불교에서도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미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다른 어떤 덕목도 뿌리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제게 큰 도움을 준 적은 없었지만 그는 늘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저 역시 그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결국 관계의 힘은 큰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감사의 표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너무 가까운 존재라 때로는 감사 표현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족일수록 더 자주 고마움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작은 일을 도와줬을 때, 배우자가 평범한 하루를 함께 해줬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감사한다면 그 집은 시간이 갈수록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관계를 성장시킵니다. 감사는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고 상대 역시 그 감사에 응답하며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인연은 더 깊고 넓게 뻗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 짧은 말들이 쌓이면 그 인연은 평생 변하지 않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오래가는 인연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 존중,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이 네 가지가 겹쳐질 때 인연은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됩니다. 인연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는 기억을 함께 쌓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순간을 잊어버리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특별한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곧 관계의 힘이 됩니다. 사회학자 모건의 연구에 따르면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에는 공유된 기억, shared memories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함께 여행했던 기억, 함께 웃었던 순간, 혹은 함께 울며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 이런 공유된 기억이 많을수록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고 갈등이 생겨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를 깊이 느꼈습니다. 한때 서로의 길이 달라 몇 년간 거의 연락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옛날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대화 속에서 되살아나자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공유된 기억이 끊어진 시간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동양의 고전에서도 추억의 힘을 강조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시경 슈찡. 에는 함께 불렀던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마음을 잇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함께한 경험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잇는 끈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예, 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경험은 흔적이 되어 남고 그 흔적이 다시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갑니다. 결국 우리가 쌓는 모든 순간은 관계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우리를 지탱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떠올려 보십시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어떤 기억을 쌓고 계신가요?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특별한 기억을 만드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특별한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함께한 식사, 산책, 짧은 대화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빛나는 보석 같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의 관계를 지탱하는 연료입니다. 좋은 기억이 많은 관계일수록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이런 시간을 함께했지라는 생각이 화해의 계기가 됩니다. 반대로 기억이 빈약한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오늘 누군가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하나 더 쌓으십시오. 그 순간이 언젠가 서로를 다시 붙잡아줄 끈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연이란 시간, 존중, 감사, 그리고 기억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덕목과 태도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연이란 삶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와 길을 걷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홀로 걷는 길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외롭습니다. 반면 함께 걷는 길은 때로는 속도가 느려질지라도 그 따뜻함과 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익을 위한 우정. 둘째, 즐거움을 위한 우정. 셋째, 선을 위한 우정. 첫 두 가지는 상황이 변하면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선을 위한 우정, 즉 서로의 인격과 선함을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인연의 본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익과 즐거움에 기반한 관계가 많습니다. 비즈니스에서의 만남, 취미를 공유하는 가벼운 관계 등은 소중하지만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평생 이어질 인연은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옳음을 선택할 때 함께 옳음을 선택하고 내가 감사할 때 함께 감사하는 사람. 이런 인연은 삶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준비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익을 위해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성실함과 선함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공콩임을 이야기하지만 그 공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관계가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즉,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인연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이 이익을 위한 관계인지, 즐거움만을 위한 관계인지, 아니면 선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인지. 만약 마지막 경우라면 그 인연은 평생 지켜야 할 보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함께 지켜주는 동반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국 인연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을 선택하는 순간, 감사하는 순간, 존중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평생 이어질 인연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연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인연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품질을 결정하는 토대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기억을 쌓는가에 따라 인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하버드 행복연구는 분명히 말합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래도록 이어진 인간관계다. 결국 좋은 인연이 있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쁜 인연에 갇힌 삶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공허합니다. 동양의 옛 성현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친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를 북돋아주는 벗, 또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는 벗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더 성장할 수도 더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분별하고 소중히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업비우에나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보여주는 작은 성실함, 작은 존중, 작은 감사가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나를 성장시킵니다. 결국 인연은 내가 곧 짓는 삶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혹은 이미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짧은 감사 메시지를 남기거나 오랜만에 만남을 제안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평생의 인연을 지켜내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은 우연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길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할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연이 더욱 단단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